자,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간단하게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질이 뭉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물질이 뭉치다가 언젠간 별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별이 되는 과정을 좀 배울 건데, 별이 되는 과정의 섹션을 좀 나눌게요. 문제에서 나오는 섹션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섹션. 이거 무조건 나온다. 한 문제 나올 거야, 이거. 자, 이게 어떤 섹션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뭐야? 우주, 지구, 사람, 물론 바다도 있어. 해양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되게 다양할 거란 말이야. 얘네가 누가 제일 많고 누가 두 번째고 누가 세 번째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가장 많은 거와 두 번째로 많은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1등과 2등만 기억하면 돼요. 물론 가끔 학교에서 쌤들이 미쳐가지고 3등까지 내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기초적인 건 1등, 2등 알죠? 자, 우주 볼게요. 우주는 다양한 것도 있어. 하지만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헬륨이야. 1등과 2등. 그래서 우리는 이걸 수헬이라고 설명했어요. 우주는 수헬이야. 우주는 뭐라고? 수헬. 알겠습니까? 자, 이제 지구 볼게요. 지구는 가장 많은 게 누구야 지금? 철이죠. 그 다음에 산. 그래서 철산이야. 뭐라고요? 철산. 지구는 철산. 지구는 철이 많은 산입니다. 알겠죠? 철이 제일 많아요. 자, 사람이죠. 인간. 자, 인간은 누가 제일 많아? 산. 그 다음에 두 번째 탄. 이거 산탄총. 사람이 산탄총을 쏜다. 그래서 우주는 수, 헬. 지구는 철산. 사람은 산탄. 왜요? 주셔야겠다. 이해 잘 가시죠?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 다른 건 다 할 거 없어요.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주 자체가 수소랑 헬륨이 있었어, 대부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빅뱅으로 생성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셔야 돼요. 대부분 우주 초기에 빅뱅으로 생성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구성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와 사람은 수소와 헬륨보다 누가 제일 많아? 뭐 철산이 제일 많거나 산소가 제일 많거나 탄산 이렇게 좀 많거든.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은 좀 주기율표에서도 그 원자 번호가 제일 낮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되게 낮은 편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 질량이 낮은 것보다는 좀 더 무거운 쪽으로 많이 비율이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가 나중에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뭉치고 있는 과정이라서 나중에 생긴 거지. 뭉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별의 탄생이 이제 약간 수문을 좀 열게요. 별의 탄생이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성운이다 성간이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별 있잖아. 별은 성간과 성운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성간이 뭐냐면 뭐라 그래. 너 미세먼지 알지? 미세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입자가 되게 작은 거야. 성간은 뭐냐면 입자가 굉장히 작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운은 그 입자가 굉장히 작은 이런 성간이지. 성간이 모이게 되면 구름처럼 약간 뿌옇게 되거든. 뿌옇게? 뭐가 되는 거야? 뿌옇게 돼. 구름같이. 그래서 문자를 씁니다. 미세구름. 이런 느낌. 미세먼지가 보이면 미세구름. 미세먼지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뭉치면 눈에 보여. 어떻게? 뿌옇게.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간은 이제 별을 만들어내는 물질의 작은 입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성운은 그런 입자가 뭉쳐서 눈에 보이는 거, 구름처럼. 그게 성운.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별의 탄생은요, 무조건 어디서 탄생해요? 밀도가 큰 영역에서 탄생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밀도가 큰다는 얘기는 뭐, 자, 성운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런 식이야. 성관이 뭉쳐서 성운이 될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야, 뿌연 구름을 보더라도 이 안에서 봤을 때 어떤 데는 되게 두껍게 뭉쳐 있고 어떤 게 얇게 있어. 그러면 두껍게 뭉쳐 있다라는 부분은 적어도 성간이라는 물질이 좀 많이 뭉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별의 재료가 되는 성간이 많은 곳에서 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당연히 적은 것보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큰 영역인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될 건데 이런 부분에서 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써있냐면요, 밀도가 큰 가스 구름이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거야. 밀도가 있자, 그러면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있는 거야. 뭐가 있으면?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있어. 너도 질량이 있고요, 나도 질량이 있고요, 모두가 다 질량이 있어요.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있는 건데 이렇게 뭉치게 되면 질량들이 아무래도 좀 높은 쪽이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땡겨요. 뭉친다고. 그래서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뭉치고 중력이 있으니까 계속 수축하죠? 이해가시죠? 자, 괜찮습니까? 자,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중력이 있으면 수축을 할 것이고 수축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별이 되는 거거든. 자, 볼게요. 밀도가 큰 거, 쌤이 방금 얘기했던 방식으로 질량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원시별이 탄생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원시별이 생성이 되고 이 원시별이 또 중력이 또 발생을 해서 계속 뭉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초반에 성운이 뭉쳤다가 원시별이 됐어. 원시별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에서도 또 뭉쳐. 계속 뭉치면 원시별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온도가 또 올라가게 돼. 계속 수축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원시별은 아직 별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중력 수축을 하면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면 드디어 뭐가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핵융합 반응.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쌤, 초반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기본 조건이 있어. 온도 있죠, 온도. 온도가 1000만 켈빈은 돼야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은 온도가 1000만 켈빈이 안 돼서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뿐이야. 그냥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가면 드디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것도 처음이야, 처음.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장 처음 핵융합 반응의 수문을 열었다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별을 최초의 별, 주기율성이라고 얘기할 거야. 정리를 다시 하자면 그 성간이 모여서 성운이 만들어지고 성운 안에서도 밀도가 큰 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밀도가 큰 쪽에서 중력 수축이 생겨가지고 온도가 올라갈 거야. 계속 온도가 올라가.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계속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맞죠? 원시별이 됐어. 그 원시별이 돼서도 불구하고 또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가 원시별이 한 요 정도 온도가 딱 되는 순간에 이제 그 원시별이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그때서부터 우리가 실제로 별이라고 말을 해주는 주기율성 별이 될 거야. 참고로 주기율성 별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태양은 현재 주기율성이에요. 태양은 아직 주기율성이에요. 주기율성의 대표적인 주자 태양입니다. 알겠죠?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순서예요. 성운의 형성, 그 다음에 원시별의 생성, 그 다음에 별의 탄생.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쌤이 말한 것처럼 성운이 됐고, 성운으로 인해서 밀도가 큰 부분에서 중력 수축이 발생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원시별의 중간에 잠깐 됐다가 온도가 계속 또 올라가서 이제 뭐 한 1000만 켈빈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기율성이 되는데, 그러면 주기율성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주기율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뭘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이에요.
자, 그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 같은 얘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은요, 조건이 뭐야?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돼야 돼.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니까 수소 핵이 뭉친 거야, 말 그대로. 자, 몇 개 뭉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뭉치는 거야. 자, 참고로 내가 말했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될 수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양성자잖아요. 원자 핵 자체가 4개가 뭉쳐서 뭐가 되냐면 이거 4개 중에서 2개 정도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헬륨 원자 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4개가 뭉쳐서 뭐가 된다? 헬륨 원자 핵이 됩니다. 알겠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에너지가 왜 발생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게 1g이야. 1g, 1g, 1g이야. 그럼 얘는 몇 g일 것 같아? 딱 봐도 4g이겠지.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한 3. 몇 g이야. 실제로.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뭔가 말이 안 된다. 야, 쟤 합쳐서 4g이 1g짜리 4개가 뭉치면 4g 되는 거 아니야? 왜 3.xxg밖에 안 돼? 얘가 질량이 빠졌지?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버린 거야. 질량은 에너지야. 이제 앞으로 질량은 에너지야. 우리가 뚱뚱할수록 질량이 커지죠? 많이 처먹어서 그래요. 에너지를 하도 먹어가지고 그게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뀐 거야. 질량도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방의 질량 있죠? 지방의 질량을 가지고 태우면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저장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질량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질량이 줄었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질량 결손이라 그래. 질량이 부족한 부분, 질량 결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용어가 나올 거예요. 문제 풀다가. 질량 결손이 뭐로 바뀌었냐면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게 지금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계속 하고 있어서 계속 질량 결손이 발생하면서 에너지로 이 그릭을 타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얘가 적어졌다고. 알겠어?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 헬륨을 만들고요. 이게 질량 결손이라는 용어예요. 알겠죠? 그게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별은요, 주기율성이 지금 시작이잖아. 자, 주기율성 말고 다른 것도 되게 많거든? 근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별을 거칠 건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배우는 주기율성이 제일 길어. 여기서 오랫동안 보내. 이해하세요? 오랫동안 보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주기율성을 보낸다. 이해하시죠? 자, 그럼 이제 힘의 표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 내부 압력과 중력이라는 게 발생하거든, 별은요. 자, 중력은 뭐야, 말 그대로? 작아지려고 하는 거야. 다시, 중력은 별이 크기가 작아지려고 하는 힘이야. 그러면 내부 압력은 안쪽에 압력이 생기면 이게 커지려고 하겠지? 밀어내겠지? 그래서 내부 압력은 바깥으로 커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부 압력은 누구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해주셔야 돼. 이게 조금 익숙해져야 돼. 다시 말합니다. 겉으로 퍼지려고 하는 내부 압력은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생기는 거야. 다시. 자, 겉으로 퍼지려고 하는 내부 압력은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한 기체 압력. 무조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내부 압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원래는 주기율성이 되기 전에는요, 중력밖에 없었어. 계속 작아지는 것밖에 없었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숙련 수축으로 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1000만 켈빈이 되는 순간 이 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중력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려는 내부 압력도 생긴 거야. 근데 그게 크기가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별의 크기가 일정해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일정한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주기율성은요, 크기가 일정해요. 너 태양을 딱 바라봤을 때 태양이 커져? 작아져? 계속 일정하고 유지를 하고 있어. 주기율성은 전부 다 크기가 일정하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밑줄 긋거나 아니면 체크하거나 중요하다고 한 것들 전부 다 잘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 배울 거냐면 별의 진화를 배울 거야. 진화. 자,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너무나도 여기 파트에서 완벽하게 메인이야. 이해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별이 여러 가지가 이제 진화를 만들어낼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질량의 차이에 따라서 진화하는 경로가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가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기율표에서 수헬, 봉산, 질사, 플레라마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 헬,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주기율표 아마 순서로 말을 한다면 수소, 화살표, 헬륨, 화살표, 리튬, 화살표, 베릴륨, 화살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디까지 가냐면 철까지 가. 어디까지 간다? 철까지. 그러니까 수소가 뭉치면 헬륨이 되고, 헬륨이 뭉치면 리튬, 리튬이 뭉치면 베릴륨.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계속 뭉쳐서 철까지 만들어질 건데, 이 철까지 커지는 과정을 핵융합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걸 계속 철까지 다 다루진 않고요. 중간에는 생략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시하는 요소가 뭐냐면 수소에서 헬륨으로 핵융합이 되는 과정이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탄소가 뭉쳐서 질소가 되고, 질소가 뭉쳐서 산소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계속 핵융합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철까지 만들어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 물론 철까지만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1번, 2번, 3번이 진행되는 걸 우리는 핵융합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네 번째, 이건 너무 중요해요. 철 이상이 되는 건, 철 이상도 있어. 철 이상이 되는 거는 어디까지 가냐면 금도 있고, 은도 되고, 아니면은 뭐 뭐냐, 야, 있는데 까먹었어. 우라늄. 아씨, 이게 왜 생각이 안 나지? 아침이라는 건가? 우라늄이 되는 과정을 조심해야 돼. 이거는 핵융합이라는 말을 안 써요. 얘는 융합이 아니야. 융합이 아니라 얘는 뭐냐면 폭발이야, 폭발. 폭발로 인해서 생기는 거야. 그 폭발을 하는 별을 우리는 앞으로 초신성이라고 얘기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되게 이쁘게 정리해 준 거야. 수소에서 헬륨으로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중간에 생략을 했죠, 지금. 주기율표니까. 자, 탄소에서 질소가 되고 질소가 산소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철이 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핵융합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상으로 되는, 즉 금과 은과 우라늄이 되는 과정은 절대로 핵융합이란 말을 안 써요. 만약에 문제에서 분명히 이거 낚이게 할 거야, 쌤들이 분명히.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 폭발. 즉 얘는 초신성이라는 별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핵융합 과정을 일어날 거야. 별들이 만들어질 건데, 수소에서 헬륨이 되는 과정에 있는 별을 무슨 별이라고 말을 할 거고, 탄소, 질소, 산소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에 있는 별을 무슨 별이라고 할 거고, 철까지 만들어지는 별을 무슨 별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거 이미 공개했어. 철 이상 되는 걸 초신성이라고 하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어.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 보이시죠? 자,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 철보다 가볍고 철까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1, 2, 3 1번, 2번, 3번까지 되는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철보다 가벼운 원소라고 한 거 보니까 어디까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냐? 산소까지 만들어지는 별을 얘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철의 생성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 철까지도 만들어지는 별도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거야.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누냐? 질량이 어떤 정도? 태양 정도. 질량이 어떤 정도? 요 부분까지 만들어지는 게 질량이 태양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질량이 많아야지만 재료가 많다는 거고, 재료가 많다는 거는 융합 과정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수소가 10개가 있는 거랑 수소가 1억 개 있는 건 완벽하게 달라요. 생각을 해봐. 수소가 뭉쳐서 헬륨이 되기 때문에 수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해했어요? 그러면 수소는 참고로 4개가 뭉쳐야 헬륨이 되거든? 그러면 수소가 헬륨이 되면 내가 숫자를 딱 맞추진 않잖아. 그럼 8개일까? 헬륨이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기까지 알겠어 보였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소가 1억 개가 있어. 재료가 되게 많지. 그럼 얘는 헬륨 몇 개 남겨? 반쪽이니까 5천만 정도. 5천만 개가 만들어지 안 만들어져.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둘 다 가능했다 쳐. 그러면 쭉쭉쭉쭉쭉쭉 계속 가는 과정에서, 맞아? 예를 들어서야 이거는 가는 과정에서 탄소가 만들어지려면 뭐 헬륨이 2개 필요하다라고 내가 세팅을 만약에 할게. 예를 들어서야 이거는. 그러면 얘는 탄소가 몇 개 만들어져? 그럼 얘는 탄소가 몇 개 만들어져? 2,500만 개 만들어지. 그러면 얘는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끝났어 안 끝났어 얘는? 근데 얘는 더 융합을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량을 의미하는 건 어찌 보면 수소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지.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 정도라는 거는 질량이 좀 적다는 얘기인 거고, 뒤에 가면 그 다음 번째가 여기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정도 되는 별은 여기까지 가요. 더 갈 수 있다고. 융합을 더 할 수 있다고. 융합을 더 간다고. 이렇게 더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철까지 갈 수가 있게 만들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이게 말이 참 어려운데 쌤이 지금 나눠준 거야. 알겠죠? 너무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 정도 질량을 갖고 있다, 태양 정도 질량 갖고 있다, 태양의 재료 정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산소까지 핵융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태양의 한 10배 정도 이상이 되는 재료를 갖고 있다? 철까지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때요?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태양 정도 질량을 갖고 있던, 태양의 10배 이상을 갖고 있던 1번과 2번을 거치는 거는 얘나 마찬가지. 무조건 거쳐야 될 거 아니야. 뭐 갑자기 점프 뛰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1번 보이시죠? 자, 이거 지금 지울게요. 1번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는 말을 쓸 거야. 우리 주계열성 앞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주계열성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주계열성 별이 있으면 중력 수축이 반대